네, 1부에서는 드라이버를 주제로 제가 레슨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을 할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연습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습하느냐가 타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먼저 1번으로 뽑은 이유는 코스에서 이 스코어를 줄이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클럽은 드라이버입니다. 아, 물론 이 퍼트 수가 많기 때문에 비중은 퍼트가 많이 차지할 수 있겠지만 일반 아마추어 골퍼분들한테는 우선 티샷이 똑바로 가야지만 타수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번의 실수가 났을 때 가장 많이 타수를 이룰 수 있는 클럽이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드라이버는 쉬운 클럽일까요? 어려운 클럽일까요? 정답. 완전 어려운 클럽이에요.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아니에요?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드라이버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드라이버만 유일하게 이 연습장과 코스에서 같은 상황에서 칠 수 있는 클럽입니다. 아, 티에 올려져 그렇죠. 있어서요. 네. 다른 클럽 같은 경우에는 공이 러프에 잠겨 있을 수도 있고 공이 발보다 높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아래다 놓고 칠 수도 있지만은 이 드라이버만큼은 항상 평지에다 티를 꽂고 치기 때문에 연습장과 코스하고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네요. 연습을 많이 하면 네. 드라이버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납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네. 드라이버가 가장 쉬운 클럽인 이유는 거리 차이가 편차가 나도 별로 티가 안 나요. 아, 그러네요. 예를 들면 제가 드라이버를 220m 친다고 가정했을 때 샷을 했습니다. 샷을 했는데 좀 빗맞았어요. 그런데 200m밖에 안 나갔어요. 하지만 그거를 네. 남들은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또 반대로 220m 치는 사람이 250m를 치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죠. 네, 평소보다 그냥 굿샷. 30m 더 나갔으니까요. 네. 하지만 아이언 클럽 같은 경우에는 거리 편차가 많이 나면 날수록 그만큼 티가 나기 때문에 아. 결과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드라이버는 조금 실수를 해도 티가 별로 안 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점점 쉬운 클럽이라는 인식이 그렇죠. 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타겟이 큽니다. 아, 저희가 페어웨이 폭이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20m 안에 공을 떨어뜨려야 되지만 일반 골퍼분들은 3, 40m 혹은 5, 60m 안에만 떨어져도 네. 공이 살아있기 때문에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는 조금 실수가 나더라도 제가 지금 이제 티샷을 이렇게 했지만 네. 제 평소보다 거리가 덜 나간다고 해서 이게 나쁜 샷이 아니라는 거죠. 다들 그렇죠. 나는 빗 맞았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옆에서 같이 동반 플레이어들은 다들 굿샷 그렇죠. 그런 얘기들 하죠. 그래서 드라이버는 조금 못 쳐도 티도 안 나고 그러고 공이 항상 평지에서 티 위에 올려놓고 치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할 때처럼 편하게 칠 수 있는 클럽이다. 그래서 드라이버는 쉬운 클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은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죠. 자, 그러면 이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는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레깅을 과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아, 레깅을 네. 과하게 하지 말라. 네, 아니면 아예 신경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추어들은 지금- 그 레깅 하려고 엄청나게 막 레깅 그 동작도 막 많은 연습해보고 골퍼분들은 하거든요. 이 프로 선수들이 백스윙에 올라가서 트랜지션에서 채가 이렇게 막 끌려오는 동작, 이 레깅이 강하면 강할수록 공이 멀리 나간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레깅이 너무 과하면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일부의 레슨 주제는 레깅을 머릿속에서 빼주세요입니다. 그래서 과하게 하시지 마시고 일단 편안한 스윙을 하시고 채를 휘둘러 준다에 집중을 하라는 건데 진짜 제가- 이렇게 멋있게 레깅을 이렇게 끌고 오는 듯한 저희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봤는데 정말로 팔과 그 샤프트의 각도가 거의 90도 정도였네요. 그렇습니다. 이 스윙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옆으로 누워 있는 하나의 스윙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클럽 패스가 이렇게 가면 이 비스듬한 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하체를 쓰지 않고 팔로만 휘두르면 어떻게 보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서서 다니는 원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 몸통이 옆으로 돌면은 이렇게 누워서 다니는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원이 잘 어우러졌을 때 이 채가 옆에서 누워서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올라가서 이 하체가 회전하면서 이 채가 자연스럽게 끌리는 동작을 팔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되면은 각이 너무 좁아지고 다운스윙 때 팔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결국은 잡아 빼거나 혹은 찍히거나 그래서 불필요한 그런 동작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팔의 개입은 많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작은 사실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질 때도 가만히 서서 제가 이렇게 팔 동작은 단순하게 보면 이거예요. 근데 하체를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체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 골프 스윙도 팔 동작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원을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팔 동작만 보면. 네. 이렇게만 보면 정말 스윙이 이상해 보이겠죠. 근데 그 팔 동작에 옆으로 꼬였다가 옆으로 회전하는 동작을 섞으면 그때는 모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 팔 동작은 방금 보여드렸던 그 동작이지만 똑같은 동작에 하체만 섞어버리면 체가 자연스럽게 끌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양에서 몸이 회전을 했죠. 이 모양에서 다운스윙 시작하는 동시에 몸이 회전을 하면은 체는 똑같이 이렇게 푼다고 하더라도 이 위치에서 체는 계속 끌려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레깅에 너무 집착하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회전하는 동작은 생략을 하고 자꾸 여기다가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가 당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회전을 하면서 끌려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위험한 것 중에 하나인데 프로 선수들의 동작을 보고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네. 제가 똑같은 스윙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는 평소에 제 스윙 스피드는 컨디션이 좋으면 한 105마일, 100에서 한 105마일 정도 나오는데 저도 제 스윙을 보다가 투어 선수들의 스윙을 보면은 제 스윙이 참 별 볼이 없어 보여요. 너무 헐렁헐렁해 보이고 저렇게 투어 선수들은 팽팽하게 잘 치는데 네. 나는 왜 이렇게 내 스윙이 느슨해 보일까?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70마일이나 80마일의 스윙 스피드를 스윙을 한다면은 이런 느낌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제 스윙에서 강한 레깅이 느껴졌나요? 아니요. 별로 안 느껴졌죠. 느껴져요.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속도를 조금씩 붙여볼게요. 똑같은 동작인데 속도만 조금씩 빨라집니다. 요번에 좀 더 빨라졌죠? 네. 속도를 더 올려볼게요. 샷. 결국은 모양이 다른 게 아니라 속도가 다른 겁니다. 올라가서 70마일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올 거고요. 올라가서 90마일로 내려온다면 이런 느낌이 나올 거예요. 올라가서 110마일로 내려온다면 더 세 네. 느낌이 나는 거죠. 이 방향의 전환이 될 때 그 전환이 되는 그 순간에 레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70마일로 휘두르고 80마일로 휘두르는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120마일 휘두르는 더스틴 존슨의 스윙을 보고 근데 실제로 나는 70마일 스윙이에요. 네. 그런데 이 동작은 120마일로 휘두르는 투어 선수들 동작을 따라한다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동작이죠. 그 투어 선수들을 보면서 아마추어들은 그거를 팔에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이 사실 이렇게 TV를 보거나 이렇게 무슨 레슬링 같은 그런 프로를 보면은 항상 거의 자막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네. highly trained 맞아요. athlete이다. 많은 수련을 거친 사람이니 네. 집에서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라고 하죠. 나오죠. 실제로 프로 선수들의 스윙을 따라한다는 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작이어도 80마일로 그냥 이렇게 휘두르면 될 거를 선수들을 따라한다고 해서 이 각을 좁히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속도는 프로 선수들만큼 이 회전이 느리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다 막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슬라이스가 날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엎어치겠죠. 네. 그래서 엎어치고 내치고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조금만 더 비우시고 나는 그냥 내 수준에 맞는 스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실제로 올라가서 휘두르는 연습을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정타를 맞히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연습을 하면서 또 하나 연습 방법은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완전히 정지를 합니다. 어, 그러면서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채를 약간 더 이렇게 캐스팅이 되는 느낌으로도 몇 번 쳐주시면은 이 채가 풀리는 느낌, 이 느낌이 나기 시작하면은 더 훨씬 더 휘둘르기가 좋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그 선수들의 풀샷 루틴을 보시면 네. 백스윙을 올라가서 프로 선수들이 여기다 이렇게 떨어뜨리는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떨어뜨리는 연습하죠. 이렇게 도는 네. 회전을 하는 동작보다는 최근에는 가서 툭 아래로 그냥 떨어뜨리는 연습하는 선수들도 많아요. 그 이유는 그만큼 너무 강하게 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엎어치는 스윙이 나오기 때문에 네. 더 채를 더 몸 앞에다가 더 앞에다가 갖다 두는 그런 루틴을 하는 선수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아, 그래서 정지철 프로 그러면 지금 채를 일단 휘두르는 연습부터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럼요. 네. 그러면 아마추어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 팔에 너무 이렇게 탁 잡아당기는 동작이 없게 하려면 생각보다 하체부터 움직이면서 팔의 속도가 오히려 그렇다면은 너무 빨라지지 않는 그런 느낌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다운스윙의 시작은 원래는 아래서부터 위입니다. 네. 백스윙이 올라가서 몸이 꼬이면은 타깃 쪽에 가까운 왼발부터 다운스윙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동작이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네. 또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거죠. 나는 몸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몸이 쓰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을 쓰는 게 아니라 다운스윙이 이 왼발에서 딱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몸을 쓴다고 해서 위부터 가는 그런 동작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내가 하체를 리드를 해서 다운스윙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레깅을 한다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면은 팔을 당기면서 자연스럽게 상체가 먼저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자꾸 머리가 나간다고 그러죠. 네. 나는 머리 안 나갔는데, 나는 머리 무조건 뒤에 두고 치는데 왜 다들 나보고 머리 나가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레깅을 하려고 하면 벌써 제 왼쪽 어깨가 스타트를 끊잖아요. 이러는 순간 벌써 끝났습니다. 그러면 손의 네. 감각은 백스윙 톱에 갔을 때 오히려 손의 감각은 그냥 네. 약간 그 뉴트럴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두고 하체만 움직이는 거죠. 여기다 힘을 사실 주는 게 슬라이스가 아니고. 많이 나시는 분들은 네. 팔 위주로 스윙한다는 느낌도 괜찮습니다. 음. 그 이유가 나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 얘기는 즉 내가 정상적으로 스윙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과장되게 하셔서 팔과 예를 들면서 제가 절대 하체를 쓰지 마시고 팔만 한번 휘둘러 주세요라고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라고 했을 때 저랑 똑같이 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네. 거의 다 대부분 팔로만 치세요라고 하면 다 이렇게 치죠. 그래서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일단 클럽을 앞에다 두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했고 다운스윙 했을 때 이 거울을 보면서 스윙을 하시면서 내 고개가 이 클럽이 지나가기 전까지 나를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올라가서 다운스윙 시작하는 순간 같이 돌아버리죠. 그래서 앞에다 놓고 휘두르는 연습 또는 탑에 가서 멈췄다가 다시 팔을 떨어뜨리는 연습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컨택이 좋아질 겁니다. 이 다운스윙은 사실 각자 자기 역할을 해줘야 돼요. 팔은 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몸은 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은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 그게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생각만 바꿔도 결과는 바뀝니다. 네. 만약에 백스윙 1번 홀 티그라운드에 올라가면은 드라이버를 선택을 하면 긴장이 돼요. 그렇죠. 진짜 근데 많이 실제로 되죠.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첫 홀에서 안 맞는 이유는 몸이 덜 풀려서 안 맞는 이유가 많지 내 스윙이 잘못돼서 맞는 확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프로 선수들은 대회 나가기 전에 다 몸을 풀고 나가고 실제로 일반 라운드, 연습 라운드를 가도 다 스트레칭하고 정말 연습 스윙도 많이 하고 나옵니다. 근데 일반 골퍼분들은 첫 홀에 가서 몸이 덜 풀린 상태에서 회전도 덜 되고 실수를 딱 한 순간 오늘 망했구나.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몸 충분히 푸시고 회전 충분히 해주시고 그리고 다운스윙 때 가속을 너무 많이 붙이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휘둘러만 주신다고 생각을 해도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거리가 덜 나간다고 해서 그게 나쁜 샷이 아니고요. 또 그러다 자신감이 생겨서 속도가 붙으면은 거리가 멀리 나가면 더 좋은 샷이 될 겁니다. 그래서 레깅을 심하게 하지 않는다라고만 생각을 고치셔도 훨씬 더 드라이브 샷을 잘 칠 수 있을 겁니다. 네.